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진실 탐사 K. 네, 뉴스 속 사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진실탐사 K. 오늘부터 출연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성은 변호사는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김성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장식입니다. 예, 신장식 변호사님 제가 자주 뵀습니다. 다른 TV 토론, 라디오 토론에서 자주 뵈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KBS는 첫 고정입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예. 저를 이렇게 고정으로 불러주셨다는 신장식 기쁨을. 변호사 KBS 고정되다. 예. 처음입니다. 예, 잘 되셨습니다. 네. 이제 그 법률 이슈를 좀 더 폭넓게 정치, 경제, 사회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를 250만 원어치 썼다는 거잖아요. 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먼저 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선동 오징어, 선상에서 급냉한 오징어를 파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117억 원의 이제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예. 구속이 됐던 피의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진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줬다라고 했고요. 처음에는 유력 언론인이라고 하는 예. 이제 그리고 이동훈 논설위원과 그 다음에 엄상섭 앵커한테 예. 여러 가지 접대를 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하더니 예. 골프채, 중고차. 그렇죠. 예. 예, 그러더니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또 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언론인과 법조계 그리고 또 정치인들까지도 얽힐 수 있는, 혹시 말해도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불법 아닌가요? 이 주는 게 합법입니까?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일단 시점은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시점은. 네. 시점은 청탁금지법 통과된 다음에. 예, 통과된 이후로 이게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직무 관련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또 언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 예. 라고 하면은 이제 뇌물죄로 그렇겠죠. 갈 수도 있고, 이제 언론인들 같은 경우도 청탁금지뿐만 아니라 배임수재, 여기서도 무슨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그렇죠. 배임수재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아직은 남아 있죠. 특검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죠.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공무원이겠죠. 특검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기소 이후에는 이 특검들도 이게 급여의 한 2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예.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특검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야, 이게 빨리 좀 끝나야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예. 이 수사는 가짜 수산업자죠. 저는 처음에 선동 오징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배에서 얼린 오징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배에서 얼린 오징어라는 뜻이고, 예. 실제로는 수산물을 낚은 거는 없어요. 가짜고 사람만 낚았어요. 사람을 낚았네요. 네, 나쁜 의미로 낚았습니다. 이건. 네, 예. 열심히 낚으러 다녔죠. 이건 이 사람이 접촉한 정관계 인사, 언론계 여러 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본인은 입을 다물겠다 그런 편지도 막 썼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의 협박범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사람이 네. 원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사기 범행 중에서도 이제 소소한 사기들을 계속 치면서 계속 벌금형 받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다가 특별 사면으로 나온 다음에 벌인 범죄가 바로 이 100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동안에는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이 특별히 없다가 이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이런 정관계 언론인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그것을 과시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수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의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제 입을 다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모종의 협박 또는 이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좀 무마라든지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서서히 계속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다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또 다시 입을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이런 후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게 수첩입니다.
수첩. 네, 수첩을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거기에 어떤 메모가 들어가 있을 거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렇죠. 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예, 과거의 기록은 내가 뭐 체포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록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보험용으로 다 기록을 해두죠. 아, 보험용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네. 박영수 특검한테 그 포르쉐 전달하는 과정도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모를 넘어서서 이제 동영상 보험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로 지금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그 뭐 KBS 기자라는 신분 때문에 경계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만날 때. 그래서 꼭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경계의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뭐 과메기든 뭐든 간에 받나? 대게든. 과메기, 대게, 예, 독도새우. 그다음에 렌트카. 그다음에 렌트카도 그 사모님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쓰시려고 빌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 일반적으로는 이게 낮거든요. 차고가 굉장히 낮기 그렇죠.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용도로 빌렸다고 하고요. 또 이게 또 빌린 기간이라든지 금액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먼 곳에서 포르쉐를 빌려가지고 뭐 며칠 동안 타고 다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그 렌트비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 근데 사실은 포르쉐를 정말 구입하실 생각이 있거나 뭐 리스를 할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런 매장에서 시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약간 미심쩍은 이제 수산업자로부터 이 부분들을 렌트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렌트비를 나중에 또 지인을 통해서 현금으로 줬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 정황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이렇게 해명은 하셨는데 예.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인지 다른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크게 이제 그 이슈가 됐었죠. 현직 부장검사가 이 수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됐는데 예. 이번에 해명한 내용에 따르면은 박영수 특검이 이 수산업자를 이 현직 부장검사가 포항으로 발령될 때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개라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데요. 원래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되면은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뭐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예. 그쪽에서 상당한 이권을 가진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는 것도 사실 이 자체도 사실 부적절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눈덩이 굴려가듯 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소위 뭐 송 씨라고도 얘기하고 A 씨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을 빵 동기로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예. 구치소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소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이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서 뭐 그 사람도 기자죠. 예, 기자고 정치인이고 기자. 예, 아, 정치도 했다고 어디 무슨 뭐 특보 언론 담당 이런데 캠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더라. 아니 했었다고 조선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이 조선일보, 월간조선, 뭐 TV조선 이거는 TV조선, 뭐 조선그룹이 지금 다 나서고 있는. 이건 좀 뭔가 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난 거예요. 처음에 A 씨라는 사람을 송모 씨, 그 A 씨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이게 눈덩이에 핵이 딱 예.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눈덩이 인맥의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니까 그 인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B를 소개해주면 A가 가짜 수산업자 김 씨의 말하자면 보증인처럼 그 보증이 점점 늘어나니까 굉장히 거대한 인맥을 갖고 뭔가 촉망받는 사업가로 지금 40대 초반이거든요. 예. 이 40대 초반의 사람이 이 정도 인맥을 갖추고 사기를 쳤다. 김무성 그러니까요. 형님도 76억 사기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김무성 전 의원의 형님도.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뭐 조선일보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보면 그 중간에 전부 다 언론인들이 만남을 주선하거나 소개를 해줘요. 이상해요, 진짜 행태가.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지? 결과적으로 예. 언론과 소위 검찰 등 권력 그다음에 사업가들이 언론을 매개로 해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양상이거든요. 단면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검언 유착 뭐 이것에 아주 뭐랄까요 지저분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보면은 느끼는 게 아직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난 건 없지만은 예. 그리고 이게 사기 범죄인지 권력형 게이트인지는 아직은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이게 좀 신뢰의 복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냐면 그걸 소개해준 사람의 신뢰도를 기반해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뢰의 복리를 계속 쌓아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엔 별거 아닌 사람이 굉장히 뭔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걸 잘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 범행을 이 사람이 벌써 전과가 이전에도 3범인데요. 사기꾼들은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느끼는 게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요. 예. 어떻게 하면 혹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전에 홍준표 의원이 뭐 만나봤다고 했죠. 뭐 자기 재력을 과시하고 막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재력과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아는지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신뢰한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하게 돼서 나중에는 원본을 찾아보니까 원본은 없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신뢰의 복리. 역시 공영방송 고정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저는 그냥 뭐 눈덩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혜지 변호사님 받아쳐주세요. 아니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메기나 대게는 얼마였을까? 우리가 29,900원 그 회식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29,900원이 다 생겼단 말이죠. 세종시청사 그 주변의 식당들도. 근데 이제 검사들은 또 99만 원인가요? 96만 원. 96만 원? 96만 원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지. 근데 대개는 29,900원은 훨씬 더 넘을 것 같아요. 과메기도 그렇고 독도새우도 그렇고 그 정도 예, 쉽잖아요. 독도새우 굉장히 비쌉니다. 대게도 비싸고요. 독도새우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예, 근데 29,900원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르쉐는 뭐 돈을 전달해 다시 줬다고 하니까 이 법적으로는 걸릴 수 있습니까, 확실히? 뭐 가격을 따져봐야 되겠죠. 가격을 따져봐야 됩니까? 그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정의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정미 전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그 토리 방석을 샀는데 그 3만 원 미만짜리 방석 사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방석값이 혹시 3만 원 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취재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 미만의 방석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이정미 대표의 이 3만 원 방석 29,900원은 관심을 갖는 언론이 이 대게값은 한번 현장 취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게값이 특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과메기도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사실 선물 과메기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수산업자인 척 하기 위해서 선물도 수산물로 던져서 이제 사람을 낚으려고 했다. 이 사건은 계속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장모 구속 이후에 처가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계속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징역 그 3년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징역 3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이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3년을 딱 찍어서 선고를 했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정말 괘씸하게 받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피해가 막심하다 이거. 사실 국고를 손실시키는 건강보험 국고를 22억 9천만 원을 손실시킨 일이기 때문에 손실이 막대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은 이거 전부 다 환수되거든요. 저도 이런 사건을 해보면 소위 사무장병원이라는 건데 여기서 다 국고 환수를 합니다. 그렇죠.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냐면 소위 동업자들 공범으로 먼저 기소돼서 4년형 살고 있고 집행유예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명의를 다 돌렸을 겁니다. 분명히 본인 명의를 하지 않고 돌렸을 거고 지금 뭐 최 씨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환수가 안 됐다. 이거 이럴 줄 알고 니들이 범죄에 대비해서 환수까지 대비한 거 아니냐. 타인 명의로. 예, 타인 명의로.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환수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22억 정도 되는 22억 9천만 원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책임 면제 각서가 독이 됐죠. 부메랑이 돼서 소위 그 형사 입건조차 최은순 씨는 안 됐는데 책임 면제 각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사 입건조차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책임 면제 각서가 아니 도대체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쓴 거 아니냐. 그렇지. 그다음에 의식했으니까. 보통 대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대여를 했으면 보통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차용증을 쓰거나 지급 확인서 이런 걸 쓰라고 그래요. 민사상 해결할 방법을 찾죠. 그런데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걸 썼다는 건 이건 분명히 형사적인 책임의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누가 코칭을 잘해줬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두 가지로 쟁점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의료법 위반은 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을 대준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걸 주도해 가지고 한 사람이냐. 사실은 이 사건에서 이제 3년에 구속을 했다는 거는 예. 주범으로 거의 준주범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 거죠. 이 사건에서 주범이 4년형을 받았었고요. 나머지 이제 공범들이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예. 3년을 받았다라는 거 사실상 이거를 주도하고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돈만 대준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책임 면제 각서는 아마 이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마 주장했을 때는 그 각서만으로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돈만 빌려줬고 대신에 담보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사장에 맡긴 했는데 그거 맞다가 이런저런 거에 소위 휩싸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는 없다라는 것들을 각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변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이제 막 그 부분을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1심에서는 조금 그냥 이거 어차피 무혐의 받은 건데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식으로만 스탠스를 가고 이게 얼마나 좀 엄중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비와 변론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문제는 이 최 씨의 변호인이 손경식 변호사신데요. 예. 이분이 윤석열 총장의 네거티브 대응팀에 있어요. 캠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을 걷다고 윤석열 후보는 선을 걷는데 이 손경식 변호사가 선을 다 지우고 다니고 계시다. 그렇죠. 네. 그거는 정말 정무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샘물터님, 신장식 변호사님 정말 환영합니다. 네, 과메기 비싸요. 이런 콩 채팅방에 지금 대개 시가가 얼마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 30초를 향하고 있습니다.